여러분, 내란이라는 단어 들어보시면 어떠세요? 뭔가 굉장히 무겁고 좀 무서운 느낌이 들죠? 뉴스에서 이 단어가 나오면 괜히 가슴이 철렁하기도 하고요. 그런데 이 단어, 우리가 과연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요? 오늘 한번 이 내란이라는 무거운 이름 뒤에 숨은 진짜 뜻을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. 과격하면 다 내란일까? 진짜 많이들 헷갈려 하시잖아요. 막 과격한 시위 장면 같은 거 보면 저거 내란 아니야? 이런 말 나오고요. 과연 그럴까요? 그냥 폭력적이기만 하면, 격렬하기만 하면 다 내란이 되는 걸까요? 오늘 설명의 핵심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일단 법적인 정의부터 한번 딱 짚고 넘어갈게요. 내란은요, 그냥 막 폭력을 쓰는 행위가 아니에요. 진짜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. 바로 정부를 무너뜨리라는 목적, 그리고 조직된 집단, 마지막으로 폭력. 이 세 가지가 딱 맞아떨어져서 국가 권력에 대항할 때 그때 비로소 내란이 되는 거죠. 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. 좋아요.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? 어떤 행동이 내란인지 아닌지 판단하는, 말하자면 내란 체크리스트가 있어요. 여기엔 네 가지 필수 조건이 있는데요.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네 가지 항목에 전부 다 체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. 단 하나라도 빠지잖아요? 그럼 내란이 성립되지 않습니다. 자, 그럼 그 네 가지 조건 하나씩 뜯어볼까요? 첫째, 목적입니다. 그냥 나 화났어 하고 불만 표출하는 게 아니고요. 정부를 아예 뒤엎어버리겠다는 아주 명확한 의도가 있어야 해요. 둘째, 주체. 이건 혼자서는 안 되고요.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다수의 집단이어야 합니다. 셋째는 수단인데요. 이 집단이 무기나 그에 준하는 아주 심각한 폭력을 써야 하고요. 마지막으로 넷째, 대상입니다. 그 폭력의 대상이 그냥 어떤 개인이나 건물이 아니라 입법부, 행정부, 사법부 같은 국가의 심장, 그 핵심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해야 한다는 거죠. 이 모든 게 다 충족되어야 합니다. 방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조건 중에서도요. 진짜 제일 중요한 걸 딱 하나만 뽑으라면 단연 목적입니다. 정부 정책 때문에 막 분노하고 격렬하게 항의할 수 있죠. 근데 그것만으로는 절대 내란이 될 수 없어요. 그 분노가 아예 이 국가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려야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로 이어질 때, 바로 그때 내란의 첫 번째 단추가 끼워지는 겁니다. 자, 이제 내란의 정의가 뭔지 감이 좀 잡히시죠?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가 가장 헷갈려하는 개념들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. 시위, 폭동, 쿠데타. 이게 다 비슷해 보이는데 뭐가 어떻게 다른 건지 제가 그 차이점을 명확하게 딱 구분해 드릴게요. 가장 먼저 비교해 볼 건 바로 시위와 집회입니다. 와, 이건 진짜 하늘과 땅 차이인데요. 시위나 집회는요, 헌법이 보장하는 우리 국민의 권리예요. 정부를 비판하고 내 의견을 내는 이건 합법적인 행동이죠. 하지만 내란은요, 국가를 뒤엎으려는 명백한 범죄입니다. 그러니까 출발선부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. 그럼 폭동은 어떨까요? 이것도 둘 다 폭력적이라서 되게 헷갈리기 쉽거든요. 근데 여기에도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. 폭동은요, 어떤 뚜렷한 목표가 없는, 말 그대로 우발적인 폭력이요. 그냥 분노가 터져나와서 일어나는 거죠. 하지만 내란은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는 아주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치밀하게 계획된 폭력이라는 점에서 근본부터가 다릅니다. 자, 두 가지만 더 짚어볼게요. 먼저 쿠데타. 쿠데타는 보통 군대처럼 국가 내부 세력이 정권을 잡는 거잖아요. 이건 내란의 한 종류, 일종의 스페셜 버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. 근데 반대로 시민들이 일으킨 내란을 쿠데타라고 하진 않죠. 그리고 또 하나, 그냥 건물 부수고 불 지르는 건 어떨까요? 이것도 폭력적이긴 하지만 국가를 뒤집겠다는 목적이나 조직이 없다면 그건 내란이 아니라 그냥 방화죄나 손괴죄 같은 일반 범죄일 뿐입니다. 아니 근데 왜 우리는 이 내란이라는 단어를 이렇게까지 신중하게 써야 하고 법은 또 왜 이걸 가장 무거운 범죄로 다루는 걸까요? 이 단어가 가진 무게, 그 이유를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그 이유는요, 내란이라는 범죄가 겨누고 있는 그 대상 때문입니다. 내란은 어떤 특정 사람이나 재산을 노리는 범죄가 아니에요. 그 공격의 화살이 향하는 곳은 바로 국가 그 자체입니다. 우리 사회의 기본 틀, 그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려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한 가장 심각한 범죄로 여겨지는 것.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는 정말 엄청납니다.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형이나 무기징역 같은 말 그대로 가장 무거운 형벌을 내리고요.
한번 이 단어가 딱 거론되기 시작하면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어마어마한 파장을 불러일으킵니다.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내란이라는 용어는 감정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함부로 써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고요. 아주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정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.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, 이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내란은 그냥 정부가 마음에 안 든다는 불만이 아니라 정부를 아예 무너뜨리겠다는 목적을 가진 폭력적인 도전행위다. 결국 핵심은 뭐다? 폭력의 크기가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국가 전복의 의도에 있다는 겁니다. 이제 우리는 이 무거운 단어를 훨씬 더 정확하고 또 신중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됐을 겁니다.